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9일 금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손자가 초등학교 졸업하는 날이네요. 네, 오늘도 흑영영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161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백궁의 의사 전달법. 백궁에는 의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보겠습니다. 지구인은 주로 말을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소리 언어가 의사소통 도구이다. 소리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유는 지구인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 공기가 있기 때문이다. 공기를 매개로 하여 소리가 상대에게까지 전달이 된다. 그러나 지구 밖 은하계의 우주인들은 영적 언어, 즉 텔레파시를 통해 의사소통을 한다. 텔레파시. 반면에 백궁인들은 영상 언어를 통해 의사를 전달한다. 영상 언어. 생각이나 의지를 공간에 영상으로 표현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우리 백궁에는 영상을 통해서, 영상 언어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한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신이님, 백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성대와 소리로 의사 전달을 하는 소리 언어를 사용하는 곳은 지구뿐이야. 공기가 있고 대기가 있는 곳인 지구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야. 그럼 우주인들은 어떻게 말을 하나요? 일반 은하계에 사는 우주인들은 텔레파시로 영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 은하계에 사는 우주인들은 텔레파시로 영적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지구인은 소리 언어로 대화하지만 은하계에서는 공기가 없기에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는 거야. 백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나요? 내가 있는 지구보다 100경배나 큰 백궁이라는 천국에는 영상 언어로 모든 대화를 텔레파시 영상으로 만들어 눈으로 볼 수 있지. 마음의 생각을 영상으로 만들어 서로가 눈으로 볼 수 있기에 말과 뜻과 감정과 설명과 그림 영상 전달에서 한치의 오해도 없지. 백궁은 우주의 중심별이면서도 별 중에서 가장 크지. 지구보다 100경배나 큰 데다 그곳의 사람들은 투명으로 되어 있어 수시로 모양까지도 바꿀 수 있어. 멋집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대화도 되고 그런 상황에 놓여진답니다. 우주의 자궁, 지구. 우주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있다. 인간이 사는 별만 무려 362무 8,800불개나 된다. 별마다 다양한 수준의 인간들이 살고 있다. 지구는 내 기능의 1%만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수준의 영혼들이 오는 곳이다. 말하자면 지구는 인간 영혼의 훈련장이며 우주는 우주의 자궁이다. 백궁인을 양성하는 곳이다. 지구는 인간 영혼 훈련장이고 우주의 자궁이고 백궁인을 양성하는 곳이 우리 지구랍니다. 인간은 우주의 중심별인 백궁에서 창조된 후 비행접시를 통해 집단으로 지구에 옮겨진다. 지구에 정착한 인간들은 삶을 반복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물론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영적 퇴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훈련을 반복하여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를 벗어나 좀 더 차원 높은 사람들이 사는 별로 이동하게 된다. 말하자면 우주인으로 성급하는 것이다. 지구는 인간의 영혼을 훈련하기 위해 마련한 곳이기 때문에 가상세계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가상세계랍니다.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은 것이다. 인간의 육신 또한 가상이다. 내 몸도 가상입니다. 영혼을 훈련시키기 위해 삶을 반복하는 동안 자신의 영적 수준에 상응하는 가상의 육신이 주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실상은
백궁뿐이다. 영원한 실상은 백궁뿐이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지구는 우주의 자궁. 신이님, 지구와 인간은 왜 만들었나요? 지구 행성의 모든 땅과 식물과 동물은 인간의 영적 진화를 위해 창조한 것이야. 지구의 모든 자연은 지구 자궁 속에서 인간의 성장 자양분이야. 지구는 우주의 자궁이군요. 지구 행성은 신이 인간의 영적 진화를 위해 만들었고, 인간은 지구에 있는 동안 자기 완성이라는 절대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구 자궁에 온 거야. 지구는 우주의 자궁이야. 백궁에서 지구로 보내 태어난 인간들은 누구나 사람의 네 가지를 갖추기 위해, 사람은 신, 효, 애, 교가 사람입니다. 믿음, 효도, 사랑, 교육. 이 네 가지를 갖추기 위해 지구 자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에서 온갖 희, 노, 애, 락, 애, 오, 욕을 정신적으로 겪고 지진과 태풍과 각종 사고로 육체적 고통을 체험한 뒤 사단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등을 깨닫고 실천하여 영적 진화를 이룬 후 우주인으로 태어나 살고 그 뒤에 백궁에 가지. 인간은 지구 자궁에서 어떻게 성장되나요? 신인이 준 자유의지에 의한 개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자기 자신의 영적 진화의 도구들이야. 그러니 하늘이 준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속히 영적 진화를 해야 해. 인간은 영혼의 성숙과 훈련을 받기 위해 지구라는 우주의 자궁에 태어났군요. 백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영혼이 반드시 온갖 체험을 통하여 사람이 된 뒤 죽어서 다시 우주인으로 살아야 그 뒤에 백궁에 탄생할 수 있는 거야. 백궁에서는 영원히 살게 돼. 인간이 사는 이 지구는 하늘나라의 인간을 만드는 우주 자궁이야. 인간의 육신은 영원히 잠시 머무는 그릇일 뿐, 이 세상은 허상이고 하늘나라가 이데아이며 실상이야. 이 세상은 허상이고 하늘나라가 이데아이며 실상이다. 우주인들은 은하계에 살면서 지구인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생활을 한다. 간혹 우주인들이 지구와 지구인을 탐사하기 위해 지구 가까이 오기도 한다. UFO는 그들이 타고 오는 비행 접시이다. 우주인이 지구를 탐사하기 위해 한 번씩 온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UFO와 우주인. 신이님, UFO는 왜 인간에게도 보이나요? UFO는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이름처럼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에 인간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 속도가 느리기에 볼 수 있는 거야. 신이님은 수시로 비행 접시를 목격한다는데 비행 접시가 왜 지구에 오나요? UFO는 은하계에 있는 우주인들의 이동수단이야. 빛의 속도보다 빠르기에 시간을 정지시킬 수 있어서 은하계 여행을 수시로 하는 거야. 인간이 영적 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죽게 되면 우주인으로 태어나는데 지능은 IQ 200이 넘는 거야. 빛의 속도보다 빨라서 은하 어디든 다녀. 그럼 우주와 하늘나라는 다른가요? 그럼 비행 접시는 시공과 진공, 시공은 지구하늘, 진공은 은하하늘, 시공과 진공 우주에만 다닐 수 있는 우주인들의 이동수단이야. 비행 접시. 하나가 갑자기 10개가 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거야. 자유자재야. 빛의 속도보다 빨라서 시간이 정지되므로
은하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있는 우주인 백공에는 갈 수 없어. 백공은 우주 중심 하늘입니다. 그럼 우주인들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우주인은 영적 수준이 높아져 죽게 되면 은하계를 벗어나 백궁에 태어나는 거야. 그곳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되는 거지. 참, 백궁에서도 비행 접시로 생명체를 지구에 갖다 놓기 위해 오지만 절대로 지구에 착륙하는 일은 없어. 그리고 백궁의 비행 접시는 주변의 지형 지물과 같은 모습으로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인간들은 볼 수 없지.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우주인과 지구인의 몸은 어떻게 다를까? 신이님, 우주인과 지구인 몸이 어떻게 다른가요? 고차원 우주인의 인체 구조는 지구인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야. 지구인은 입자가 있는 세포와 입자가 없는 영혼으로 만들어져 있어. 이중 구조의 상대성으로 되어 있는 원소의 집합체이지. 인간은 원소의 집합체랍니다. 그럼 우주인의 몸은 뭐예요? 입자가 없는 무입자 에너지인 영체와 원자 변형의 집합체야. 그래서 죽지도 변하지도 않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생명체야. 그럼 왜 지구인은 불완전한 육신으로 지구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나요? 인간은 두 개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거야. 원래 하늘나라의 우주 시민권과 지구의 주민등록증이야. 지구에서 육체적 인간을 경험해야 고차원적인 10차원의 영적 인간으로 육체를 초월하여 우주에서 살 수 있어. 제3장 지구의 역사. 지구의 생성과 변화.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생성 시기는 70억 년 전이다. 비교적 신생별인 셈이다. 지구는 생성 이후 수많은 환경 변화를 거쳐 지금의 모습이 되었다. 키가 큰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지상을 누빈 적도 있다. 엄청난 숲과 거대한 동물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 유성이 지구와 부딪힘으로써 자욱한 먼지가 태양을 가려 지구가 순식간에 얼음 덩어리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빙하기의 도래였다.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육지와 바다가 뒤바뀌는 엄청난 격변도 거듭되었다. 이처럼 지구는 빙하기, 간빙기를 반복하고 외부 별과 부딪히기도 하는 등 환경과 생태 변화를 반복하며 점차 인간이 살 수 있는 행성다운 면모를 갖추어 왔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구에 인간을 처음 갖다 놓은 것은 3억 5천만 년 전이다. 남녀 5쌍씩 10명을 가져다 놓았다. 지구 최초의 이 종족은 오늘날 네피림이라고 불리는 거인족이다. 이 거인족은 절멸하였으나 이후에도 새로운 인종들을 몇 차례 갖다 놓았고 그들에 의해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운 적도 있다. 지구는 백궁에서 인간을 훈련시켜 영혼이 진화되도록 하는 영혼훈련소이다. 지구는 백궁에서 인간을 훈련시켜 영혼이 진화되도록 하는 영혼훈련소이다. 지구는 영혼훈련소랍니다. 본자 인터뷰입니다. 왜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더 커지나요? 신이님, 물은 다른 액체와 다르게 온도가 내려가면 부피가 커지는 것 같아요. 알코올이나 모든 액체와 고체나 기차, 레일은 기온이 상승하면 부피가 늘어나고 낮아지면 줄어들게 만들었는데 물은 그 반대로 만듦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
물만 자연의 이단화로 특별히 창조한 거지. 왜 물만 특별히 자연의 법칙과 반대가 되게 창조했나요? 만약 물을 만물과 똑같이 한다면 겨울에 모든 개천이나 강의 고기와 생명체가 죽게 된단다. 얼음이 강바닥에서부터 얼어서 위로 올라오게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물은 온도가 내려가면 오히려 부피가 크게 하고 온도가 올라가면 작아지게 해서 강물이나 하천의 물이 위에서부터 얼게 하여 찬 공기로부터 물 속의 고기들을 살게 하고 햇빛이 얼음 속으로 비추게 하여 생태계를 지키게 해둔 거야. 백궁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물만이 이 자연의 이단화가 된 거야. 네, 그래서 강 속에 있는 고기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환웅이다. 백궁에서는 지구가 신생별인 경우 여러 차례 다른 인종의 인간을 갖다 놓기도 한다. 미완인 지구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환경에 적합한 인간을 창조하여 데려다 놓는 것이다. 현재 우리 지구에는 최초의 인간인 네피림이나 이후의 호모 에렉투스 등은 사라지고 훨씬 나중에 데려다 놓은 네안데르탈인이나 미토콘드리아 이브족, 아담족 등이 살고 있다. 네안데르탈인은 약 15만 년 전에 창조하여 갖다 놓은 인종으로 백인종의 조상이며 네안데르탈인은 백인종의 조상이며 미토콘드리아 이브족은 약 10만 년 전에 옮겨놓은 중국인, 아프리카인들의 조상이다. 미토콘드리아 이브족은 중국인, 아프리카인의 조상이다. 아담족은 약 1만 년 전에 창조하여 천산산맥 일대에 데려다 놓은 종족으로 한민족과 유대인의 조상이고 성경의 아담은 당군설화에 나오는 환웅과 동일 인물이다. 우리 민족은 아담족이네요. 아담족.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담이 환웅이라고요? 신이님, 한민족과 유대인이 조상이 같다는데 사실인가요? 유대인과 한민족은 신이 6번째 창조한 업그레이드된 인종으로 두뇌가 다른 종족에 비해 뛰어난 것이 특징인데 뇌 용량을 늘려서 창조하다 보니 출생 시 자궁 속에서 사망이 많은 것이 문제점이야. 아담도 신이 직접 창조했다고 하고 환웅도 하늘 천재가 직접 창조했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자궁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신이 직접 창조해냈다는 거야. 나는 백궁에서 왔기에 아담이 환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한민족은 왜 천손민족이라고 하나요? 기독교의 창세기 10장 26절에도 나와 있는데 아담의 에덴 동산이 바로 천산산맥 일대인데 그곳을 우리는 환국이라고 해. 그곳이 한민족의 첫 도읍지야. 아담은 신이 직접 만들었고 환인의 아들이라 일컬어졌으므로 환웅의 후손인 우리는 천손민족인 거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를 가시라고 했는데 서양에서는 신을 가시라고 했고 유대인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는 모자와 모양이 같은 갓이라는 모자를 쓰는 이유가 있지. 그럼 왜 유대인과 한국인만 갓을 쓰게 되었어요? 유대인과 한민족은 아담의 11세 손인 셈의 후손이므로 한 핏줄이야. 우리의 시조인 하늘의 환인 천재의 아들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아들 셈이 수메르 문명을 거쳐 아담의 16대 손인 욥단의 13명의 아들 중 12번째 아들인 하울라가 아시아 몽고로 와서 아사달로 고조선을 세우게 된 것이야. 아덴 동산과
아담의 아자를 따서 아사달이라고 도읍을 정한 것이 다시 아시아가 된 것이야. 신이 직접 만들었으므로 유대인과 한국인이 머리가 좋은 거야. 신이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서 유대인의 모자와 우리 조상의 모자가 같은 갓이 되었군요. 성경의 창세기 10장 26절에 나와 있는데도 단군 할아버지만 왜 모든 임금 중에 유난히 할아버지라고 하는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 그럼 중국인은 조상이 누구예요? 나는 백궁에서 70억 년 전에 지구를 만들고 3억 5천만 년 전부터 6차례나 인간을 만들었어. 3억 5천만 년 전에 최초로 호모 네피림을 만들고 200만 년 전에 호모 에렉투스를 두 번째로 창조하고 그들이 빙하기에 멸종되어 가자 세 번째로 2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하고 네 번째로 15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을 다섯 번째로 10만 년 전에 미토콘드리아 이부족을 창조했는데 중국인들의 80% 정도가 이 종족이며 여섯 번째로 1만 년 전에 아담족을 창조해서 우리 민족이 제일 늦게 창조가 되었네요. 중국인의 80%는 10만 년 전에 다섯 번째로 창조한 미토콘드리아 이부족이야. 아담의 아들 가인과 셋도 미토콘드리아 이부족의 딸과 결혼을 하여 후손을 이을 수 있어서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신이님, 사람들은 아담이 최초로 만든 인간으로 알고 있는데 정반대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네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것을 거꾸로 잘못 알고 있어. 신이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임금이나 신하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가 마치 매미 날개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매미의 머리와 날개 모양으로 만든 익선관이라고 해. 매미는 벌레를 잡아먹지도 않고 식물이나 열매를 먹지도 않고 대롱으로 이슬만 먹음으로써 환경을 해치지 않으므로 익선관은 부정축제를 하지 말라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단다. 모자 하나에도 그런 의미를 담았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매미 날개와 매미 머리 모양으로 임금과 신하가 모자를 썼다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의 정치꾼들이 이런 모자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나겠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